특히 이제 거기 또 술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걔가 키가 크거든요. 가스관도 뭐 높이 세우거나 지하로 묻어야 되는 경우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계속 날라오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죠. 트럼프 재임 기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되면 손실을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팔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피스메이커하고 페이스메이커 이야기하실 때 합이 너무 잘 맞고 라임까지 딱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준비하고 가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축혀 세워주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전 좀 좋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트리키한 사람인데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고 네.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던가 또는 MOU 체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조선이나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에너지 분야, 특히 원자력과 LNG 그리고 핵심 광물 분야에 합의하는 걸 보고 많은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겠다. 회담 전에는 갑자기 SNS에 막 특이한 글도 올리고 해서 되게 놀래켰는데 그게 좀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내가 100을 얻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무리한 주장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이끌어 나가고 내 주도적으로 이 딜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그런 전략을 쓰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님 말고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협상을 좀 더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뭐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당히 잘 대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LNG 개발 관련해서 발언을 했어요. 네. 알래스카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다. 알래스카는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인 안을 서로 간에 얘기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알래스카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 지역입니다. 특히 트럼프를 계속 연속으로 찍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 세력에 뭔가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알래스카에 지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원래 자기네 앞바다에서 캐가지고 자기가 쓰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고갈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이제 급박하게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시추를 하고 그 가스전을 알래스카에만 쓰자고 하니 돈도 많이 드는데 이 기회에 차라리 수출까지 연결을 시켜서 동북아 지역,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뭐 중국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수출 기지화 할 수만 있다면 미국 기업들한테 좋고 알래스카 지역의 지지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고 그쪽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자기는 에너지 패권을 쥐고 싶다. 그게 LNG를 가지고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흔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특히 이제 천연가스를 살 수가 없죠. 러시아산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시추전 가스 전부터 뭐 유럽 서유럽까지 이렇게 쭉 가스 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싼데 이제는 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LNG로 받아야 돼요. 액화 천연가스로 배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량을 미국이 다 공급하겠다라는 네. 거죠.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거의 자기 수출 물량의 50%는 전부 유럽으로 보냈고요. 네. 유럽도 거의 자기 수입 물량의 반은 다 미국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LNG를 통하여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네. 것은 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트럼프 정부가 끝나도 다음 정부가 돼도 이 정책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알래스카에 뭔가 천연자원이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그렇죠. 사실 경제성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한국 돈으로 파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경제성이 있을 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 돈 쓴 거 아니니까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될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에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왜 미국 기업이 하지? 네. 왜 우리한테 자기가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자기네가 하지? 우리한테 왔을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래스카는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 조건이 진짜 열악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가스전은 알래스카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가스전이 있는 곳들은 다 얼어버립니다. 한 1년에 2달 정도 배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요. 근데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 수출을 하려면 배로 들어가는 LNG, 액화천연가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항구가 부동항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13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남쪽으로 쭉 깔아가지고 이제 남쪽 지역에다가 항구, 거기다가 LNG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원 조달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2012년도쯤에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때 보면 MMBTU라고 열량 단가당 12불이었거든요. 12점 얼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봐도 비쌌고 지금 보면 그거보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요즘에 싼 LNG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 가격이 만약에 아직도 유지된다고 하면 조금은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사비가 또 늘어나겠죠. 생각보다 공사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는 기후단체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보상도 해야 되겠고, 그거를 이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2기에 첫삽을 좀 뜬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서 좀 수출이 어느 정도 끊임없이 될 만하기까지 얼마 정도나 걸리는 이게 일이 될까요? 뭐 적어도 5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5년,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트럼프 정부 재임 기간 동안 절대로 완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스전 개발하고 액화기지 짓는 게 그냥 뭐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특히나 이제 알래스카의 기후 조건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너무 추워요.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한테 들어봤는데 안 가고 싶대요. 다시. 네. 너무 춥다는 거예요.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히 이제 거기 또 술록이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걔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스관도 뭐 높이 세우거나 지하로 묻어야 되는 경우가 되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송유관이 깔려 있긴 하니까 그 옆으로 까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키 큰 술록이 다니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묻거나 이렇게 높이 세우거나 그래야 되면 돈은 뭐 몇 배로 들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소송이 계속 붙어요. 기후단체들이나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과 관련된 영향평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공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 진짜 공사를 그냥 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셋업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 뭐 제약 조건이 풀어주고 미국 정부가 그럼 그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해야 되려는. 그런 소송이 안 일어나게 하거나 공기에 대한 우리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쉐어링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해볼 수 있어요. 카타르한테 가서 야 미국 이렇게 준대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또 미국에 가서 야 카타르가 너네 거 사면 더 싸게 준다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우리는 바터를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미국산 LNG 계약도 이번에 사실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계약은 조금 전에 이미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안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2배는 산다. 그러니까
뭐 인정해달라. 우리가 너네한테 굉장히 협력하고 있다. 그게 10년간 약 330만, 연간 매년 330만 톤을 사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4,6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코가스가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게 한 3,600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스공사 물량의 1년에 한 10% 정도를 미국산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이 끝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물량만 보면 뭐 그렇게 과도한 딜이거나 아주 뭐 무리한 딜은 전혀. 근데 사실 그 연초에 한번 뵀어요. 네. 교수님. 그때 미국에게 우리가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밀 조항 계약이에요. 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네. 보여주면 안 되는 계약이에요. 요즘에 원전 관련해서도 이게 비밀 계약인데 나가서 지금 이제 시끌벅적한데 그렇죠. 계약서를 볼 수는 없는데요. 유출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약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수요가 감소돼가지고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독립까지는 어렵겠지만 자국산을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공급이 생각보다 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구조로 가져온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상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네. 처음에 제시한 그쪽에 가격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못 받겠다. 더 깎아달라. 더 깎아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나 우리 기업들이 가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주 좋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오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계약한 거는. 근데 알래스카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네. 알래스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급할 수 있는 수준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시추가 시작되고 그 지분 구조를 나눠서 선분양을 하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한참 남아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양국 간의 대통령 간의 협상을 통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서명한 LNG 구조는, 계약 구조는 우리에게 꽤나 유리하다고 지금까지 계약한 것 중에 매우 우호적이고 좋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좀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좀 합작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약간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얼마나 참여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한번 돈을 써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뭐 정확하게 얼마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PC라고는 개발 시추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는 계약이 있을 거고 또는 저희가 지분 투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시추 사업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몇 기업들은 이미 시추를 한 경험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같이 들어가서 그 시추를 하면서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정말로 나와서 구매처만 확실히, 이게 가스전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매처를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선분양 같은 거예요. 네. 돈을 미리 받고 내가 시추하는 비중을 잡고 그 물량 비중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금을 받고 시추하는 거라서 그런 시추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물량 구조가 있어서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강관을 팔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지멘스하고 러시아 개발을 할 때 독일의 지멘스는 강관을 팔았어요. 관을 깔아주고 그 돈을 받았고, 러시아는 값싼 천연가스를 팔면서 독일이 이제 노드스트림을 깐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반발해서 실패를 한 거죠. 이미 또 그걸 깨져버렸어요. 네네.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해서 TNT 500톤 해가지고 깨져버렸고. 근데 이거는 미국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관관 사업에 결국 포스코가 우리 철강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철강을 팔아서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LNG 선박 같은 경우를 이제 발주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구매 계약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가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기만 할 거야
요게 이제 제일 좀 좋은 계약이긴 네, 하죠. 네.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네 리스크는 너가 다 해 사업은. 근데 내가 잘 나왔네 그럼 내가 사러 갈게. 근데 그때 가서 구매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매 계약도 이제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카타르 같은 나라들과 우리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싸지만 도착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들어오면 한국에 들어오면 그 나라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재판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써야 돼요.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구매 계약을 했을 때. 근데 이제 미국 거는 그런 계약 조건이 없어요. 불공정 계약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파할 수 있어요. 약간 비쌀 수도 있지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오면 우리가 남아돈다. 그럴 때 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런 조건을 새로 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게 이미 계약 구조들이 이 중동산과 가격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국 게 더 깎아주는 비싸기 형태. 때문에.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내년이면 절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투입만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긍정적인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사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일기 때도 알래스카 들어오라고 정말 굉장히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때 시간 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나갔거든요. 재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시간 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 욕심이 알래스카에 묻어 있죠.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2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인데 과연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어질까 당연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번 정부 안에 만약에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치면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돼요. 뭐 그들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어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계속 날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한다 만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들이 협상의 기술을 쓴다면 우리도 협상의 기술을 써야 되고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고 정말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어떤 데이터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선언을 해도 저희는 늦지 않는다고. 일본이나 대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해놓고 네. 시간을 끄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손실을 감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팔목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팔 하나 떨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트럼프의 의도대로는 다 움직여줄 필요는 없고 저희 실리를 찾아야 되고 정말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시추개발 사업이라는 게 금방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권에 들어와요. 나올지 안 나올지가 매장량이 금방 나올 것이고 매장량이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한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지금도 뭐 텍사스나 이런 데도 개발 사업을 더 하고 싶거나 해저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량이 너무 넘치게 나온다. 그러면 이 시추 개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될 것이고 정유나 가스업체 업체 왜 내가 굳이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 사이드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낙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격 조건이 얼마고 정말로 리스크가 얼마고 그 사업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가적으로 그거를 미국 정부가 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정해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